네, 이번에 공유할 승소 사례는 우리 의뢰인분 피고 입장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기각을 원하시는 의뢰인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우려점을 말씀을 하세요. 요새 특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판례가 점점 파탄주의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사실이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기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또 나는 정말 가정에 성실하게 생활을 한 것 같은데 상대방은 계속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정말 내 잘못이냐 이런 거 이제 우려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난 혼인 생활 중에는 정말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이혼 요구를 하니까 나도 그때 이혼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정말 어떻게 대처할지를 몰라가지고 상대방에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던 것. 그걸 가지고 상대방이 너도 그러면 이혼 원하는 거 아니냐, 동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많이 우려를 하시죠. 우리 사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전부 문제가 되고 쟁점이 되었지만 결론적으로 이혼 기각에 승소한 사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뢰인분들이 이제 통상 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 입장에서 우려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서 결국 기각이라는 승소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탄주의, 유책주의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유책주의는 쉽게 말해서 상대적으로 더 혼인 파탄에 잘못이 있는 사람의 이혼 청구는 피고가 반대하면 기각이 된다라는 그런 유책성의 정도에 따라서 이혼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 그것이 유책주의이고요. 파탄주의는 객관적으로 파탄이 되었다면 이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둘 사이가 객관적으로 파탄됐다는 사실이 있다면 원고분이 훨씬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이혼 청구가 이혼이 된다는 것이 이제 파탄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현재 법원의 태도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여전히 그렇게 분석을 하지만 실제로 그 예외적으로 이혼에 이르는 것을 대법원에서도 더 구체화하고 있고 하급심 판례, 즉 1심, 2심에서 전에는 좀 이혼이 안 될 것 같은데 이혼이 점점 된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변해가는 추세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우리 의뢰인분들도 지금 이제 소장을 받은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되고 걱정이 되시다 보니까 이렇게 뉴스라든지 언론 등을 좀 검색을 해보시면서 그런 우려점을 갖고 오시죠. 그리고 사실 이 사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좀 부정행위 정황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일단 본인은 부정행위가 없다. 사실은 우리 피고에게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은 내가 이혼을 요구할 이후에 어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본인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주로 하였고요. 그리고 별거가 한 2년 정도에 이르렀고 전반적으로 볼 때 파탄되었거니와 본인의 규책 사유는 별달리 없고 피고의 규책 사유가 크다라는 이제 통상 원고가 하는 주장을 하였죠. 근데 우리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의 규책 사유도 짚어야 되고 그런데 정말 원하는 건 혼인관계 회복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우리의 규칙서유에 대한 설명도 해야 되지만 또 상대방의 규칙서유에 대한 설명도 하고 이제 여러모로 좀 주장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규칙사유를 짚는다는 것이 심정적으로는 참 괴로운 일이지만 왜냐하면 나는 참 그냥 혼인관계 정말 회복을 원하는 건데 상대방의 잘못을 짚는다는 게 이제 심정적으로도 좀 괴롭고 상대방이 본인의 잘못을 짚었을 때 감정적으로 더 기분이 상해서 이제 혼인관계 회복에 혹시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사실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는 상대방의 규칙사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으면서 좀 회복이 가능한지 상태를 보았는데 그게 결국엔 좀 쉽지는 않아서요. 결국엔 기각 판결을 하는 재판부에 상대방의 부정행위 관련 증거를 이제 제출하기에 이르렀고 또 상대방이 주장하는 우리의 규칙사유라는 것이 본인 시댁 식구와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이었는데 굉장히 지엽적으로 일부분만을 부각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인 것 이상으로 얼마나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 본가의 그런 시댁 식구들에게도 성실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결국엔 상세히 정리를 하게 되었고요. 상대방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해요. 굉장히 오랫동안 성실하게 우리는 가정생활을 잘 해왔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노후에 이렇게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눴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하고 집에 안 오겠다고 하고 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때 얼마나 이제 이혼 요구를 받은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놀랐고 때로는 배신감이 때로는 슬프고 화가 치밀기도 하고 그런 감정 상태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뭐 분노를 하셨다가 뭐 수용을 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다양한 감정의 그런 상태에 있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때 의뢰인분도 유리하고 불리하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이혼 요구를 받은 의뢰인분들의 그런 다양한 감정 상태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간혹 이혼을 상대방이 요구하면 해야 되는 줄 알았다. 이런 분도 있으세요. 이게 두 가지인데 하도 상대방이 하자고 하는 대로 몇십 년간 사셔서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아. 이런 본인의 의견 이전에 상대방이 하자고 하면 그냥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 또 법리적으로 뭐 유책성에 따라서 이혼이 되고 안 되고가 있다는 거를 전혀 모르시는 경우. 누가 이혼을 하자고 하면 이혼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정말 이혼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되었네요. 뭐 알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이혼 동의하네? 이러면서 추후에 소송에서도 얘가 이혼 동의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이혼을 안 하고 싶은데 저쪽에서 당장 법원 가서 협의혼하자 하니까 그거를 지금 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정말 오히려 획 돌아서 버릴 것 같아서 그래 일단은 좀 맞춰주는 척을 하자. 뭐 같이 가셨다가 조금 시간을 두고 근데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는 차분히 생각해보면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마치 이혼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신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우려를 많이 하시지만 그것도 설명이 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혼 청구를 주장하는 원고는 본인의 귀책성이 소송상 분명히 현출된 경우이든 현출되지 않은 경우이든 통상 하는 주장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할 때 피고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차분하게 우리 사실관계에 맞게 대응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덮어놓고 이혼 기각은 요새 뭐 어렵다, 안 된다, 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전히 상대방의 유책성이 있는 경우 내지는 우리의 유책성이 없는 경우에 이혼 기각 판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반부터 말미까지 좀 대응은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우리의 우려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